7년의 고난 끝에 유이태로부터 의술을 인정받은 허준에게 마침내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다. 바로 창녕 성대감 댁에 중풍든 마님을 치료하라는 유이태의 지시였다. 이 지시는 유이태가 허준에게 내린 공식적인 첫 번째 임무이자 그의 의원으로서의 그릇을 가늠하려는 최종 시험이었다. 성대감 댁은 영남에서 손꼽히는 대가였으며 그 집안 마님의 병을 고치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다. 만약 성공한다면 허준의 명성은 하늘을 찌를 것이나 실패한다면 패가망신은 물론 스승의 명예까지 실추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임무였다. 유이태가 자신의 친아들 유도지 대신 얼자 출신 제자 허준에게 이 임무를 맡긴 데는 복잡한 의도가 있었다. 도지는 아직 대성공의 기쁨과 대실패의 추궁을 감당할 그릇이 못 된다. 허준 저놈은 신분이 낮기에 성공했을 때 얻을 것이 크고 실패하더라도 나의 명예는 지킬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다. 허나 그놈의 인술은 이미 나를 능가하고 있으니 이 시험으로 그의 진짜 그릇을 확인할 것이다. 유이태의 부인 오씨는 이 지시에 경악하며 반색했다. 아니 그럼 허준 저놈을 이 기회에 아예 죄를 씌워 내쫓을 셈으로 보내시는 건가요? 오씨는 허준이 대가집 일에 실패하고 죄를 뒤집어 쓰기를 바랐다. 그러나 유이태는 침묵하며 침술의 정수를 유도지가 아닌 허준에게 맡긴다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허준이 성대감 댁으로 향한다는 소식에 병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특히 이모근은 허준이 자신을 제치고 출세의 발판을 밟게 되는 것에 극도의 질투심을 느꼈다. 이모근은 허준을 향해 천한 얼자놈이 감히 어엿한 도련님들의 앞길을 막으려 한다며 독설을 퍼부었으나 허준은 묵묵히 길을 떠났다. 4.2 창녕의 충격과 허준의 인간 존엄 진료. 창녕의 성대감 댁에 도착한 허준은 엄청난 충격에 직면했다. 성대감은 유이태 대신 일개 제자가 왔다는 사실에 격노하여 허준을 당장 돌려보내려 했다. 감히 유이태 영감께서 나를 능멸하는가? 일개 잡배를 보내어 우리 집안의 마님을 우롱하려 하는가? 허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7년간 유이태 밑에서 갈고 닦은 의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담아 당당하게 항변했다. 대감마님, 저는 유이태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저 또한 의원입니다. 병은 의원이 고치는 것이지 대감의 높은 벼슬 위세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저의 진료를 거부하신다면 저를 보낸 스승의 뜻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허준의 패기와 당당함에 성대감은 신선한 충격을 받고 진료를 허락했다. 허준은 곧장 중풍 마님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마님의 육신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파격적인 진료를 시작했다. 마님은 수년간 운신도 못하고 누워 있었기에 방 안에는 대소변 냄새가 진동했고 창문은 닫혀 있었다. 하인들은 마님을 살아있는 시체처럼 대했다. 허준은 가장 먼저 창문을 열어 환기시켰다. 그리고 마님의 침상 옆에 방치된 요강을 즉시 치우도록 명령했다. 환자는 비록 몸은 움직이지 못해도 사람의 존엄을 느낀다. 이 냄새와 더러움이 환자에게 수치심을 주어 마음의 병을 키우고 있음을 모르는가. 의원은 환자의 마음까지 살피는 자이다. 그는 또한 마님의 눈을 피로하게 하는 불필요한 불빛을 줄이고 방을 깨끗이 청소하여 환자에게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허준의 이러한 조치는 유이태가 강조한 심의의 철학을 완벽하게 실천한 행위였다. 허준은 며칠간 마님의 상태를 면밀히 살핀 후 약 처방을 내렸다. 그는 마님에게 기력 회복과 어혈 제거를 위한 약재를 사용했다.
성대감은 허준의 약제 선택이 기존의 다른 의원들의 처방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채고 다시 한번 의심을 표했다. 이 처방이 과연 유이태 영감의 뜻인가? 약제의 조합이 일반적이지 않소? 허준은 단호하게 성대감을 막아섰다. 대감마님, 환자 마님께서는 지금 겨우 잠이 드셨습니다. 환자는 병과의 싸움에서 잠과 휴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지은 약을 믿지 못하신다면 돌려보내셔도 좋지만 지금 당장 마님의 휴식을 방해하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허준의 소신 있는 태도와 환자를 향한 깊은 배려에 성대감은 결국 그의 지시를 따랐다. 성대감은 허준의 의술을 보기에 앞서 그가 가진 인간적인 덕성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약으로 마님의 기력이 회복된 후 허준은 마침내 침 시술에 들어갔다. 허준은 중풍의 근원적인 치료를 위해 침을 놓아야 할 두 가지 금기 구역을 지목했다. 유교적 예법상 남성 의원이 여성의 가슴 부위에 침을 놓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하복부에 해당하여 역시 수치심과 관련된 금기 구역이었다. 마님은 침을 맞지 않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저항했다. 이때 허준은 단호하고 엄중한 어조로 설득했다. 마님, 숱한 부인들이 죽을 병에 들어도 부끄러운 곳을 보이지 않으려다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 조선에는 여자 의원이 없습니다. 병은 양반이나 천민을 가리지 않고 체면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더 소중한 가치임을 받아들이십시오. 성대감은 허준의 말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모든 하인들을 물리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아내의 하반신을 노출시켜 허준이 침을 놓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유교적 체면보다 인간의 생명이 우선임을 성대감이 스스로 인정한 행위였으며 허준의 의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열흘 동안 허준의 침 시술은 매일 이어졌다. 마침내 열흘째 새벽 허준의 침술은 기적을 낳았다. 반신불수 상태로 수년 동안 운신도 못했던 마님이 허준의 부축을 받아 방을 나와 육간대청을 한 바퀴 도는데 성공했다. 마님의 아들과 딸은 감격에 겨워 울부짖었고 성대감은 체면이고 뭐고 잊은 채 허준을 끌어안고 허의원 하며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다. 창녕 사람들은 허준을 약사열애가 보낸 사람처럼 우러러 보았다. 이때 이모근이 유이태가 아닌 성대감의 명령으로 뒤늦게 창녕에 도착했다. 이모근은 마님의 환우가 호전되었다는 소식에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경악했다. 그는 허준이 실패하고 돌아와야 자신이 유이태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모근은 성대감 댁 식구들이 허준을 일가처럼 극진히 모시는 광경을 보고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허준에게 다가가 비굴하게 아첨했지만 허준은 묵묵히 그를 외면했다. 노마님을 완치시킨 허준에게 성대감은 거액의 답례품을 안겼다. 성대감은 허준의 재능과 인품에 깊이 감동하여 그의 천한 신분을 해결해 주기로 결심했다. 허준은 성대감에게 자신의 소원을 밝혔다. 그것은 유이태 밑에서 10년 공부를 채운 후 한양의 어의 시험 취재에 응시하여 내의원 의원이 되는 것이었다. 성대감은 자신의 친구이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우의정 노수신에게 보내는 강력한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약속했다. 허준은 이 추천서를 받고 무한한 기쁨에 휩싸였다. 이 서찰은 신분의 벽을 넘어 양반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해줄 출세의 증표였다. 이모근은 허준에게 질투심으로 간청했지만 성대감은 이모근의 비열함을 꿰뚫어 보고 그의 청을 단호히 거절했다. 4.5. 이모근의 배신과 스승의 파문. 산청으로 돌아가던 길, 이모근은 허준이 가진 추천서에 대한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배신을 저질렀다. 이모근은 허준을 유인하여 공격하고 추천서를 찢어버리려 했으나 실패하자 돌로 허준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도주했다. 이모근은 피투성이가 된 허준보다 먼저 유이태의 병사로 달려가 허준을 모함했다. 그는 허준이 성대감의 권세를 등에 업고 유이태를 배반하려 했다고 거짓 보고했다. 피투성이로 간신히 집에 도착한 허준은 아내 다희와 어머니 손씨의 차디찬 비난에 직면했다. 당신의 재주와 인술로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치르셔야지 어찌 남의 권세를 빌어 내의원 의원이 되려 하십니까? 그것이 스승의 가르침을 배반하는 길인 것을 모르십니까? 허준은 다희와 어머니의 도덕적 질타에 격노했다. 신분의 고통에 시달려온 허준에게 권세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하고 현실적인 해답이었다. 내가 천하게 태어난 것이 내 잘못이오. 내가 가진 재주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오. 이 서찰이 있어야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소. 당신들은 이 신분의 벽을 모르는단 말이오. 허준은 절규하며 집을 뛰쳐나가 유이태의 병사로 향했다. 유이태는 이미 이모근의 보고를 들은 상태였다. 병사로 들어선 허준은 유이태의 매서운 눈빛과 단호한 선고에 직면했다. 유이태는 성대감의 추천서를 뺏어든 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렸다. 내가 내게서 배운 재주로 기량을 키우려 않고 벼슬 높은 자의 서찰 따위로 내 앞날을 열려고 마음먹은 순간에 너는 이미 나를 배신한 것이다. 너와 나의 인연은 끝났더니라. 나가거라. 유이태의 파문 선언과 함께 이모근과 제자들은 허준에게 린치를 가했다. 오씨 부인은 성대감 댁에서 받은 답례품을 모두 약탈해 갔다. 허준은 자신이 스승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는 의술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리고 나로도로 가서 업으로 살겠다고 선언하고 길을 나섰다. 그러나 유이태의 파문은 단순히 제자를 내쫓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허준이 권세의 끈에 의존하려는 나약함을 버리고 진정한 실력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도록 등을 떠민 스승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가르침이었다. 유이태는 허준의 자격을 믿었기에 그를 더 큰 세상으로 내던진 것이다. 허준은 이 사실을 먼 훗날 깨닫고 통곡하게 되는데 이 눈물이야말로 아들의 눈물이자 스승의 깊은 뜻을 깨달은 제자의 눈물이었다. 유이태에게 파문당한 허준은 모든 것을 잃은 채 절망에 빠졌다. 그는 스승에게 버림받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한 희망이었던 성대감의 추천서마저 불타 없어졌다. 가족의 신분 해방이라는 절박한 목표가 무너지자 허준은 의술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렸다. 그는 나로도에 가서 업으로 살며 신분의 고통도 재주에 대한 갈망도 없는 삶을 택하려 했다. 허준은 아내 다희와 어머니 손씨의 눈물을 뒤로하고 나로도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여수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공허했으며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 길을 가던 허준은 충청도 진천현 버든의 마을 인근에 이르렀을 때 끔찍한 광경과 마주쳤다. 마을에는 역병이 창궐하여 사방에는 시체가 산처럼 쌓여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살아갈 희망을 잃은 채 절망에 빠져 있었다. 병든 자들은 고통 속에 신음했고 병들지 않은 자들은 공포와 기아에 시달렸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마을을 지켜야 할 관아의 관리들은 이미 손을 놓고 도망친 상태라는 점이었다. 역병은 신분이나 재산을 가리지 않는다는 공포 때문에 지배층은 자신들의 안위만을 챙기며 백성들을 버렸다. 허준은 이 광경을 보고 잠시 외면하려 했다. 나는 이제 의원이 아니다. 나는 어부의 길을 가려는 사람이다.
신분 때문에 나를 부정한 세상이다. 내가 왜 이들을 구해야 하는가? 나는 내 가족의 운명조차 구하지 못한 실패자 아닌가? 그의 발걸음은 여수를 향해야 했고 한양의 어의 시험 기회는 이미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백성들의 집단적인 고통은 허준의 가장 깊은 내면을 흔들었다. 유이태에게 7년간 배운 인술의 소명이 그의 가슴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타올랐다. 허준은 결국 자신의 길을 멈췄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역병 창궐 마을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와 같았지만 그는 눈앞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는 출세, 면천, 재물 등 모든 개인적인 계산을 초월한 참된 의원의 소명, 즉 들불처럼 번지는 야화의 발현이었다. 허준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의원임을 밝히고 치료와 방역을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허준은 가장 먼저 병자들을 격리시키고 마을 주변의 시체들을 수습하여 소독하고 매장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는 약재 지식으로 전염병의 전파 경로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깊은 산속을 뒤져 역병의 효험이 있는 약초들을 채집했다. 특히 마황, 갈근 등 발한을 유도하는 약재를 사용하여 환자들의 독소를 빼내는 데 주력했다. 허준은 환자들을 진료할 때 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위로하며 인간적인 정을 나누었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늘이 너희를 버렸을지언정 이 의원은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허준의 헌신적인 노력과 뛰어난 의술 덕분에 마을의 역병은 점차 진정되기 시작했고 많은 생명이 구원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허준을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자처럼 여겼다. 이 과정에서 허준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권세나 신분 상승이 아니라 병든 백성을 구하는 의원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의 의술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비로소 살아있는 의술로 완성되었다. 5.3. 이모근의 권력 지향과 양해수와의 연합. 한편 유이태에게 버림받은 이모근은 허준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그는 곧바로 한양으로 달려가 과거 유이태에게 구침지휘로 굴욕을 당했던 어의 양해수의 제자로 들어갔다. 양해수는 권력과 연주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권세 지향형 의원이었다. 이모근은 양해수에게 유이태와 허준에 대한 모함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충성심을 보였다. 유이태는 고집불통이고 그의 제자 허준은 신분을 속인 얼자일 뿐입니다. 그들의 의술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감마님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양해수는 이모근을 통해 유이태를 향한 복수심을 채우고 의술계의 권력 구도를 강화하려 했다. 이모근은 양해수의 힘을 빌려 허준을 방해하고 멸시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다. 이모근에게 의술은 출세를 위한 도구이자 신분 상승의 사다리에 불과했다. 그의 삶은 야화처럼 타오르는 허준의 인술과는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허준이 역병 마을에서 생명을 구하는 데 매달리는 동안 한양에서는 어의 시험의 기한이 임박하고 있었다. 이 취재는 허준이 신분을 해방하고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이 소식을 들은 유이태의 아들 유도지와 허준의 조력자인 삼적대사 김민세가 허준을 찾아 버든의 마을로 달려왔다. 유도지는 마을에 머무르는 허준을 보고 경악했다. 허준, 내가 미쳤느냐? 이 역병 마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 출세의 기회가 코앞인데 당장 마을을 떠나 시험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유도지는 허준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현실적인 성공을 중시하는 자신의 가치관으로 허준의 희생을 이해할 수 없었다. 유도지에게는 어이가 되어
아버지의 명예를 잇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그러나 허준은 이미 인술이라는 더 큰 가치를 깨달은 뒤였다. 도지아, 나는 이제 벼슬이나 신분 때문에 의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마을에는 아직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다. 병든 백성을 구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다. 나의 시험은 이곳에서 이미 치러지고 있다. 허준은 자신의 어의 시험 기회를 포기하고 마을 사람들의 병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남기로 결정했다. 그는 유이태가 늘 강조했던 비인부전의 정신, 즉 참된 인수를 가진 자만이 의술을 전수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실천한 것이다. 버든의 마을에서 허준이 보여준 희생정신은 단순한 의술을 넘어선 성인의 덕목이었다. 그의 야화는 출세가 막힌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빛이 되었고, 이는 곧 허준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김민세는 허준의 위대한 선택을 보고 그가 진정으로 유이태의 후계자임을 인정했다. 김민세는 허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해 결단을 내리고 허준에게 나로도 대신 다른 곳으로 갈 것을 암시했다. 버든의 마을에서의 경험은 허준의 의술관을 완전히 정립시켰다. 그는 인수를 통해 얻는 내면의 평화와 충만함이 권세와 명예가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은 것이다. 반면 이모그는 한양에서 양예수의 비위를 맞추며 아첨과 모함으로 출세의 발판을 다지고 있었다. 양예수는 이모근의 비굴함을 이용해 유이태의 침술 비법을 캐내려 했고, 이모근은 출세를 위해 스승의 명예까지 서슴없이 팔아넘겼다. 허준은 역병 마을을 떠나며 자신을 천대하고 버렸던 세상에 대한 미움 대신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의원으로서의 새로운 사명감을 품게 되었다. 그는 이제 신분의 굴레가 아닌 스스로의 의술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준비가 되었다. 역병 마을을 구원하고 참된 의원의 소명을 찾은 허준은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가족의 생계와 신분 문제라는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다. 산길을 걷던 허준은 백운산 깊은 곳에서 운명적인 발견을 했다. 바로 두냥이 넘는 거대한 산삼이었다. 그 모양과 크기, 그리고 주변의 기운으로 보아 수백 년 묵은 신비의 영약임이 분명했다. 이 산삼은 허준에게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다. 이 산삼을 판다면 가족은 최소 10년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어쩌면 면천을 위한 작은 미천이라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는 인수를 실천하는 의원이 되었지만 현실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기쁨에 넘쳐 산삼을 들고 하산하던 허준은 동려성 폐허 근처에서 약초꾼 무리에게 발각되었다. 그들은 산삼의 크기와 가치를 알아보았고 탐욕에 눈이 멀어 허준을 덮쳤다. 네 이놈, 그 산삼은 우리 산사람들이 오랫동안 노려온 것이다. 감히 어디서 천한 놈이 훔치려 드는가. 허준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 열세와 지친 몸으로 인해 결국 무릎을 꿇었다. 약초꾼들은 허준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그가 가진 산삼과 노잣돈마저 모두 빼앗아갔다. 허준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었고 그의 몸은 희망과 재물, 그리고 생명의 가능성마저 모두 강탈당한 채 폐허 속에 버려졌다. 허준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옆에는 자신을 구해준 삼적대사 김민세와 안광익이 있었다. 허준은 자신이 겪은 극도의 고통과 절망에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천한 신분과 그로 인해 겪는 끝없는 고난에 대해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겨우 시골 관아의 아전이 되는 것쯤이 고작이고 내가 가진 재주는 이 신분의 굴레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소. 부처가 우리를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이오. 그는 어머니 손씨를 향해서도 독서를 퍼부었다. 어머니는 종살이 끝에 허사또의 첩실이 된 천첩소생이 아닙니까? 나는 이 더러운 굴레를 끊을 수 없소. 의원이고 개나발이고 그따위 꿈버렸습니다. 차라리 나로도에 가서 어부로 살겠소. 허주는 권세의 추천서가 불타버린 절망, 가족의 고통, 그리고 산삼 강탈이라는 삼중고에 갇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허준의 자괴감과 분노가 정점에 달했을 때 삼적대사 김민세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김민세는 비록 승려였지만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지혜와 통찰을 지닌 인물이었다. 도둑질은 말아야지. 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너야말로 도둑놈이니라. 김민세의 이 단호한 일침에 허준은 할 말을 잃었다. 김민세는 허준이 자신의 의술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개인적인 탐욕에만 매달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도둑질임을 지적했다. 내가 유이태 영감에게 배운 귀한 의술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할 재주를 내 놈의 신분, 해방이나 가족의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려 했으니 그것이 바로 하늘의 가르침을 훔치는 도둑놈의 행위가 아니더냐. 김민세는 유이태가 허준에게 추천서를 불태운 이유를 허준에게 깨닫게 했다. 유이태는 허준이 권력이라는 헛된 욕망에 기대려 할 때 그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지켜주려 했던 것이다. 유이태가 허준에게 물려준 것은 지식이 아닌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이었다. 허준은 이 순간 자신이 스승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스승의 가장 깊은 가르침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참회와 깨달음의 눈물이 고였다. 김민세는 허준의 타고난 신분의 굴레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너는 도주 중인 산호비 출신이다. 내 신분이 탄로나면 너뿐 아니라 내 아내와 자식들까지 대대손손 노비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너의 아들을 노비로 만들고 싶으냐? 이 말은 허준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가장 강한 동기를 건드렸다. 허준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아들에게 물려줄 수 없었다. 그의 가족 사랑은 그의 인술만큼이나 강했다. 김민세는 허준에게 천민이 신분을 해방하고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했다. 그것은 바로 내의원에 들어가 어의가 되어 정삼품 영감의 품계에 오르는 것이었다. 고작 의원 따위가 아니라 너의 신분과 가족의 존엄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의의 자리뿐이니라. 너는 이미 역병마을에서 인술의 자격을 얻었다. 이제 너의 의술을 펼쳐 가족의 운명을 구원해야 할 때이다. 이때 안광익은 허준에게 비인부전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했다. 유이태 영감은 자격 없는 자에게는 의술을 전하지 않는다고 했네. 그러나 너는 이미 역병마을에서 그 자격을 증명했네. 벼슬은 권력의 끈이 아니라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네. 그것이 유이태가 내게 준 가장 큰 시험의 답이었네. 유이태가 불태운 추천서는 권세의 상징이었으나 어의의 자리는 신분을 넘어선 재주와 소명의 인정이었다. 허준은 자신이 가장 싫어했던 벼슬이라는 목표를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필수적인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허준이 어의 취재를 위해 한양으로 떠나기 전 그는 스승 유이태를 다시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 했다. 그러나 유이태는 허준을 만나주지 않았다. 대신 유도지가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 허준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다. 유도지는 아버지 유이태가 가장 최근에 집필한 의학서의 내용을 허준에게 보여주었다.
그 책에는 육체의 병보다 칠정, 즉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 등의 마음의 움직임이 병의 근원이 됨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늘 칠정의 신의 허시를 다 알았다 한들 마지막 한 가지를 알지 않고서는 진실로 의원일 수 없다고 하셨네. 그것은 바로 사랑이네. 이 말은 허준의 가슴을 후벼 팠다. 허준이 역병마을에서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봉사했고 지금은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신분의 벽을 넘으려 한다는 사실을 유이태는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이태의 파문은 허준의 의술의 완성이자 인간적인 완성을 위한 가장 정교한 계획이었음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유이태는 허준에게 기술을 가르쳤으나 참된 의원의 자격은 스스로 고난과 사랑을 통해 깨닫도록 했던 것이다. 허준은 스승의 깊은 뜻을 깨달은 후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재주와 인술이 가족의 운명과 조선의 백성을 구원할 도구임을 확신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에게 자신의 결의를 밝혔다. 나를 버렸던 이 세상에 대해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소. 나는 내 의술로 내 스스로 이 굴레를 끊겠소. 내가 어이가 되어 가장 높은 품계에 올라 당신들과 우리 아들을 떳떳한 양반의 후예로 만들겠소. 허준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에는 유이태의 냉혹한 사랑과 다이의 헌신적인 희생, 그리고 버든의 마을 백성들의 감사함이라는 든든한 힘이 받쳐주고 있었다. 유이태에게서 배운 지식, 안광익에게서 얻은 통찰, 김민세에게서 얻은 깨달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굳건한 의지를 무기로 얼자 출신 허준은 마침내 조선 최고의 명의가 되는 길, 어의 취재가 기다리는 한양을 향해 나섰다.